안녕하세요. 남시의 서재 남시입니다. 오늘은 민영 분양인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공고문을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이때부터 분양 청약 신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공고문은 그저께 3월 19일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글은 이제 그때 바로 올렸고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저는 아파트 위치랑 세대수를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게 좋아야지. 위치와 세대수가 좀 많아야, 위치가 좋고 세대수가 좀 많아야지 여기를 좀 신청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걸 먼저 앞으로 당겨 봤습니다. 위치는 성균관대역 그리고 앞으로 생길 북수원역이라고 지금 가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이에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괜찮죠. 역 근처이기도 하고 가깝고, 그리고 세대수는 총 들어올 세대수가 이제 2600세대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급에는 16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굉장히 많죠. 아파트 세대수가 아파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세대수가 높을수록 좋은 아파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도 괜찮다, 세대수도 괜찮다. 그래서 공고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다음은 기본 분양 정보입니다. 저는 기본 분양 정보를 간단하게는 이제 청약홈에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청약홈에 올라온 글에서 딱 클릭하면 나오는 일정이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공고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래에 있는 게 공고문에 대한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공고일이 3월 19일이다. 그저께 올라온 글이라는 뜻이죠. 공고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청약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날을 기준으로 내가 세대주인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지, 아니면 청약 통장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날짜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청약 접수일입니다. 특별 공급은 3월 29일, 1순위는 3월 30일, 2순위는 4월 1일 이렇게 적혀 있으시죠. 기타 지역도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4월 7일,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계약일이 4월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계약일은 이제 내가 당첨이 되면 중요하지, 당첨 안 되면 안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비번호다라고 하면 이 계약일 이후에 기회가 오시기 때문에 예비번호인 사람들도 계약일까지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공고문에 있는 내용에 이제 방법이 있죠. 인터넷 청약으로 하는 방법이시고, 여기에 8시부터 5시 30분,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을 넣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월 29일이 특별 공급을 이제 신청하는 날이구나 라고 할지라도 5시 30분 이후에는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세대수입니다. 이 세대수는 이제 우리가 1600세대를 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다 쪼개놨어요. 보시면 이제 40주택형이 48A부터 84C까지 그리고 99까지 주택형이 되게 많죠. 10개 넘게가 있는데 여기에 다 이제 세대수를 다 쪼개놔가지고 사실 되게 좀 경쟁률이,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기 많은 애들은 막 엄청 높고, 인기 적은 애들은 이제 경쟁률이 좀 낮겠죠. 그래서 눈치를 잘 보시고, 난 여기까지는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이제 좀 경쟁률이 작은 데로 넣으셔야겠죠. 어쨌든 일반 공급이랑 특별 공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세대수 잘 보시고 눈치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은, 특별 공급 사이에는 이제 중복으로 청약이 안 되는데,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신혼부부다 이러면은 신혼부부도 넣고 일반 공급도 넣고 신청하시면 되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BC는 뭐냐? ABC, AB, ABC 얘네들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 이 모양이 궁금하다 이러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모양들을 확인하셔서 내가 마음에 드는 주택으로 넣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또 주택 금액별로, 금액도 살짝씩 되게 소액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제가 올려놓은 다른 글에도 올려놨으니까 주택형들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일반 공급,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좀 다룰 거니까 나머지들이 궁금하시면 다른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게 제일 인기가 많나요? 보시면은 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 저도 84형을 이제 원했는데 저는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84형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아이를 낳으신다라고 하면 한 명 낳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뭐 2명? 아이가 좀 외로워할 수 있으니까 2명을 생각하시잖아요. 2명 데리고 살기 좋다 해서 84형을 많이 이제 선호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라면 84형을 선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84형이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급 금액입니다. 공급 금액이 이제 제일 중요하시죠. 공급 금액이 내가 이제 수용 가능한 가격인가. 작게는 3억 4천 정도, 높게는 이제 7억 3천 정도가 되는 이 주택가를 한번 유형별로 얼마인지 한번 보실까요? 보통 이제 평수가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형은 조금 다 몰아놨고 평수별로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인지를 이제 써놨어요. 뭐 몇백만 원 정도는 사실 이제 집을 구매하는데 큰 차이를 주진 않기 때문에 100만 원대에서 반올림해서 1000만 원대까지만 적어놨습니다. 48형은 3.4억에서 4.7억, 59형은 4.3억에서 4.7억, 74형은 5.2억에서 5.7억, 84형은 5.6억에서 6.2억, 99형은 6.9억에서 7.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 이제 발코니 확장 금액이 있어요. 발코니 확장 금액이 보시면 1.6억부터 2.3억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대충 2천만 원 정도가 발코니 확장 금액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0.2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걸 하실 거잖아요. 옵션을 넣으실 거잖아요. 옵션 대충 2천만 원 정도 넣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또 0.2 더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한 0.3에서 0.4억은 추가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유형별로 평면도가 궁금하시다, 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다른 창이 뜨면서 제가 올려놓은 평면도들이 보이시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사진에 표시를 해뒀지만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금이 20%라는 점입니다.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계약금 20%인 거 보통 통상적으로 10%이기 때문에 나는 10%만 준비가 돼 있어 이러면 나중에 힘들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신용대출로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나중에 또 더 돈이 필요하니까요. 보시면 또 제가 여기 있다가 5차, 6차에도 표시를 해놨죠. 이건 뭐냐면 중도금 대출이 60%가 필요한, 중도금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60%가 필요한데 1차부터 4차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5차와 6차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이 20%도 따로 마련해 두셔야 된다. 언제까지? 23년 8월까지. 23년 8월에 10%, 23년 12월에 10%를 냅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직접 내야 되는 금액, 은행이 내주는 금액 말고 내가 직접 내야 되는 금액이 이 정도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잔금은 20%인데 잔금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근데 잔금으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로 받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이제 뭐 40%가 이제 있으시겠죠. 이 40% 상환하고 나서 잔금이랑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잔금 20%, 중도금 40%에서 총 60%를 이제 내셔야 돼요. 근데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여기가. 투기과열지구 지금 LTV가 40%니까 20%는 또 본인께서 잔금으로 마련해 주셔야겠죠. 물론 이제 KB 시세 기준이기 때문에 좀 오르면은 조금 덜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예상되는 금액을 아예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오르진 않겠죠. 아무튼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뭐 좋은 가정 예시를 적어 놓은 건 이제 얘가 엄청 많이 오르면은 이 LTV 40으로도 이제 잔금 플러스 중도금 대출 40%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은 건데요. 이제 요게 이제 아니더라도
등록이 아니더라도 실거주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줘도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잘 확인하셔가지고 당첨이 되시면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급별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인지,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가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 공급 세 가지 순으로 해볼게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신청 자격은 네 가지가 있죠. 수도권에 거주하는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지, 그리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지입니다. 외벌이는 140%, 맞벌이는 160%라고 되어 있네요. 그 소득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3인 이하 가구다 이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당첨자 선정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청 자격이 부합을 해. 근데 그 부합을 하는 사람들을 다 추첨으로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혼인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1순위로 분류가 되고요. 이 외의 사람들은 2순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끼리 경쟁하고 1순위가 먼저 다 가져간 다음에 2순위가 경쟁하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순서를 거쳐서 경쟁을 또 시키는데 우선으로 뽑는데요.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이제 만약에 그 1순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이제 당첨이 되고요. 그 2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또 당첨이 되죠. 만약에 미성년 자녀 수가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었고요. 다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A부터 H까지 있는 8가지죠. 제가 조금 이제 합칠 수 있는 거 합쳐가지고 뭐 9가지인가 10가지인가 됐는데 어쨌든 첫 번째 수도권에 거주하는지, 두 번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 세 번째는 무주택 세대주인, 세대주까지 포함입니다. 세대주인 사람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나면서 예치 기준 금액이 이제 이상 넣었는지,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은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내 세대 안에 과거 5년 동안 당첨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음,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이것도 되게 체크해야 되죠. 내가 혼인 중이 아니다. 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뿐만 아니라 혼인 중이에요. 혹은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다음,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를 했는지, 5년 이상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다음은 소득 기준 160% 이내인 자인지.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제 만족하는 사람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이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난 다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다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당첨자를 선정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소득 기준이 130% 이내인 자가 1순위, 그 외에는 2순위가 됩니다. 만약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수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먼저 이제 당첨이 되고요. 그 다음은 추첨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자가 이제 뭐 20명이다 신청한 사람 중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먼저 쭉 당첨이 되시겠지요. 이거는 소득 기준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은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거나 미성년 세대주인자, 그리고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인지, 요 신청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1순위, 2순위를 나눠가지고 이제 가점표에 따라서 가점을 받게 되시겠죠. 1순위끼리 아마 가점표로 이제 경쟁을 하시게 되고, 이제 요거 끝나면 2순위가 가점표로 경쟁을 하시게 될 겁니다. 1순위 신청 자격은 무엇이냐? 청약통장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이 넘어가게 이제 저축을 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 5년 동안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제
세대주의면서 이거니까 내 세대 안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내 세대 안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야 되죠. 1주택까지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1순위 신청 자격이 아닌 사람은 다 2순위로 갑니다. 네, 가정표는 뭐 다들 많이 보셨을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고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특이한 사항과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전매 제한이 5년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다음은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이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세 번째,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라는 점은 좋은 점이죠. 나중에 전세를 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이게 있으면은 반드시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못 줘요. 그러니까 전세를 못 준다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중도금 5회차, 6회차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거 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도금 5회차, 6회차 때는 이제 제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제 내기 때문에 좀 돈을 모으셔야 되는 상황이시겠죠. 자, LTV는 40%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LTV는 40%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중도금 5회차, 6회차를 내가 냈다 하더라도 잔금 시점에서 또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계약금은 20%입니다. 계약금은 10%가 아니라 20%라는 점. 이것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계약금이 20%인 것을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신청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다른 이제 집에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이걸 넣을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그것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계약금도 20%고 LTV도 40%니까 잔금은 낼 수 있을까? 되게 재봤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자금 사정이 조금 괜찮으시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편하게 보시라고 리뷰를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이제 것은 제가 이걸 만들면서 쭉 체크한 빨간색, 노란색 해가면서 좀 체크한 공고문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시면 공고문을 조금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표시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청약홈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다양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수원자의 렉스비아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셔도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